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. 내일이 일요일이라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. 이제 그동안에 깝깝해 하던 그런 일들이 때가 되니까 이제 또 슬슬 풀리기 시작을 하고, 이 연내에는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사람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안 되겠나, 그렇게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 막혀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뚫릴 때가 있고, 늘 그런 것의 반복이 우리의 일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일이든 저런 것이든 간에 그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다. 모든 것은 변화하니까 그 변화하는 흐름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기면은 그로부터 오는 그 무게감을 줄 수가 있겠다, 이런 말씀을 하셨죠. 이 시간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엊그제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스님요, 나는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마음도 잘 쓰고 봉사도 하고 잘 산다고 살고 있는데,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나를 못마땅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, 이게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이런 물음을 했어요.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나름대로는 좋은 일도 많이 했는 것 같고, 사람들을 대했을 때 미소로 맞이하고 칭찬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데요. 그 부분에서 가만히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 간단치가 않아요. 우선은 사람의 모습이 다르듯이 생각도 다 다릅니다. 같은 연대를 살았다고 해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같은 내용이라도 달리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각자가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같을 것이고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다릅니다. 그래서 세 사람이 있으면은 세 사람의 세계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오기 때문에 그만큼
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.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참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도 상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만큼 생각하는 각도나 살아온 어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반응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. 그래서 그분이 자신은 별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뒷담화를 나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선은 그런 반응이 왔을 때 내가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? 일단은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렇게 자신을 보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무조건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한다고 해서 화부터 낼 게 아니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어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성향이 나에게 있으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은 상당히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. 그런데 특히 젊은이들이나 한국이나 이곳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기 싫다, 힘들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면은 직장에 대한 자기 일보다가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힘들게 되는 내용이 많아요.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이나 상담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직장이라고 하면은 일만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자기에게 부여된 일이 50%라고 하면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관계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50%다. 50대 50으로 보기도 하고요. 어떤 사람들은 관계성을 7, 80%로 봐요.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면서 서로가 신뢰를 갖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일하는 보람도 있고 다니는데 흥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불편해지면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퇴사를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일보다가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좋다. 그런 부분에서 이 부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또 관계를 좋게 하거나 나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. 부처님께서는 그런 불편함을
줄이려면은 첫째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나 자세가 사실에 부합되는지 그게가 제일 문제고, 또 논쟁이 벌어지고 불편하게 되었으면은, 어떤 허물이 들렸으면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아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. 그 다음에는 항상 말하고 생각할 때 진실해야 된다.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뜻을 전달을 하고 받아들이면은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,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들려오는 말이나 소문에 의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단정하고 평가를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가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감정 교류를 할 때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을 해서 만나고 담소를 가져야 되고,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. 나도 좋고 상대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탕에 깔고 실천하고 서로 공감을 느껴야 된다. 그런데 그 이익의 순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. 계산적인 이익이 아니고 서로 좋게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이익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먼저 실천을 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불편한 소문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따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때를 잘 봐서 말을 할 필요가 있다. 이 사람들의 속성이 그 자기라고 하는 어떤 자기 암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평을 했다고 소문을 간접적으로 듣고 한번 두고 보자, 따져보자 이러다가 그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만났는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감정에 따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거기는 여러 사람도 있고 또 참 미국 사람도 있다든지 이런 자리에서 말하다 보면 큰 소리가 나오고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어떤 참 좋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실과 진실인지 또 내가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둘 다가 좋아지는 방향에서 말을
할 때를 장소와 같이 잘 보아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정심경이라고 하는 맑을 정자 마음 심자 그 경전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. 예. 그 다음에 5번째가 마지막인데 표현을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보고 내가 참 어쩌다가 그런 말을 했다. 그렇게 됐을 때도 그 사람에게 못마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에 때와 장소를 잘 보아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. 점잖은 자리에서 그런 엉뚱한 자기 개인적인 말을 하다가 소란이 인다든지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불편한 그 관계에 소문이 들렸다든지 또는 누가 말해 주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하고 자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5가지가 필요하다. 첫째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금이 가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불편한 마음을 말을 할 때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낼 때에 표현을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적당하게 해가지고 서로의 오해가 풀릴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도리어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은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하고 또 무슨 운동을 해도 더 많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덕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인정받아서 인간적으로나 또 불자로서도 참 존중을 받고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상대에게 부처님 법을 응용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은 불법도 상당히 드러나고 내 개인도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바세계의 일생을 사노라면 각기 다른 성격, 다른 모습,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나가게 될 때에 5가지 부처님께서 제시한 그런 어떤 것을 잘 기억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도 그 살아가는 데 대한 불편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
그래서 이 인간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간접적으로 소문을 들었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전해주는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이 진실한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기회에 아주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날 수가 없다, 이렇게 극단적으로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이 섣부른 그 생각보다는 도리어 이런 계기로 인해서 오해가 풀리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, 즉 상대도 나도 살아가는데 이익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처신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 대화를 나누면은 그것이 도리어 둘 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감정만 앞세워서 전후도 따져보지 않고 서로가 생각나는 대로 전화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서운하느니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느니 앞과 뒤가 다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대로만 해버리면은 그 인간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나도 손내고 상대도 불편하게 되거든요. 때문에 부처님 말씀인 정심경에서는 우리 불자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5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그 경이 정심경입니다. 그래서 나와 남이 이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되 그 말을 할 때에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그 급한 사람들은 한번 보자 했다가 뭐 그 사람 만나니까 자기 생각이 북쑥 올라와서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 거기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떠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감정은 억제를 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을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. 그렇게 되면은 또 때와 장소가 지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용어 사용을 가급적 최대한으로 순화를 해서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지 않게 되는 그런 참 속에서는 이렇게 막 끌어올라가지고 고함이라도 치고 싶지만은 이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최대한으로 순하고 점잖은 표현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도리어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적절한 어느 표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나빠지려 하던 관계가 도리어 더 전화위복이 돼서 좋은 관계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소문이나 그 자신을 핍박하는 말이 들렸을 때도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정심경에 나와지는 5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거래를 하면은 도리어 그런 좋지 않는 소문이 좋은 방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
이런 뜻에서 오늘은 인간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5가지를 근간으로 해서 깊이 생각하고 순화된 용어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,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오늘이 토요일 오후인데요. 저 멀리에서는 흰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, 바깥에는 상당히 바람도 많이 붑니다마는 날씨는 매우 화창합니다. 이제 곧 그 코로나 문제로 갇혀있던 마음과 몸이 곧 자유스럽게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. 여러분들 마음도 저 청천 하늘처럼 맑고 또 흰 구름처럼 자유스럽기를 바랍니다. 안녕히들 계십시오.